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또 무아 상태, 불교의 무아 상태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불교 심리학을 내가 참고를 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던 윤희조 교수라는 분이 이제 불교 심리학 연구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다양한 이제 교과서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참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의에서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이어서 하는데 자성이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게 인간의 본래의 마음인데 근데 무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게 무아나 거의 서로 이제 그 동의어로도 생각할 수가 있죠. 무아 상태나 자성 상태나. 그런데 인류가 발달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이 자꾸 이 자아가 자꾸 침범을 해서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 원래 좋았던 이제 인간의 본성이 망가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도의 정치, 사회 그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현재까지 마음을 공부하고 생각을 다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생각을 위한 생각, 그런 것을 공부하는 데는 불교가 아주 좋은 이제 아이템, 재료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불교 문화를, 의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현재 의식 구조의 나쁜 점, 국민성의 나쁜 점, 예컨대 뭐 이런 거잖아. 맨날 양쪽에 경쟁이 심해가지고 비교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 할지 지역이랄지 그런 혈연이랄지 그런 거를 이슈로 한 비리 문제랄지, 중국이 지금까지 비리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울 겁니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서. 우리가 오히려 유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중국은 뭐 공산주의고 뭐 혁명, 뭐 문화혁명이고 다 망가뜨려 버렸는 그런 데서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무슨 의식구조, 국민성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 나올 것이. 배울 것이 별로 없다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배울 것이 없는 의식구조를 우리가 배워서 뭘 합니까? 그것은 여담이고, 하여튼 자성이라는 건 어렵더라고. 그래서 다르마라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우리는 선불교라는 것이 우리가 저번에 강의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달마 스님을 따라서 선불교를 우리가 조금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선불교는 역시 긍정적인 의미로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불교를 이야기하는 집대성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단경이라고 한 것이죠. 단경. 단경이라는 선불교가 우리 이제 대승불교, 우리나라의 선불교. 여기에 이제 경전이 뭐냐면 단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해경, 단경, 뭐
그렇게 학자들이 이게 집대성 해놓는 그런 이제 책이나 개념에 대한 책들이나 뭐 저작물 그런 것에 대해서 광기가 되고, 먼저 광에서도 아비 단마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마 초기에 파리어라는 인도 고유의 고전 낱말이 있습니다. 고전 말이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비 단마라는 것이 이제 집대성한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은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정서심리학에서 잠깐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당경에서도 자성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성. 그 당경이 이제 자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자성이 뭐 다름하고 이제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자성이 이제 본성이란 말이죠. 이것은 공해사상과 비어있는 마음일 수도 있고, 찰나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생기고 사라지고 그런 정신 상태가 자성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성은 선불교의 그 생각의 정체는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아에 의해서 물들여지고 오염된, 망가뜨려진 것을 당한 그런 그 이전의 상태, 그게 공사상이고 본성이고 자성이고, 거기 두루두루 동의어로 지금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이제 자성이고, 그 인간에 의해서 욕심이나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자아고, 그 서로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성론에서는 불교에 있어서 만법, 모든 법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이 이제 자성입니다. 원래의 이제 부처님 마음, 인간의 마음, 그게 자성이에요. 그래서 자성은 만법, 여러 가지 법의 토대가 되고 소유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고, 변화가 없고 고정된 관념이다. 영원하다고. 그 진리가, 자성의 진리는 영원하고 생각하고, 못된 자아가 자꾸 오염을 시켜가지고 이게 군더더기고 쓸데없는 거라, 그렇게 부처님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성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청정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성을 일으키게 하는 그 기본적인 이제 반야신경이라는 거 있죠. 반야라는 것은 지혜란 말이가 반야신경, 반야경. 그러면 이제 선불교에서 반야, 지혜로운 종교다. 수행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 자성에 대한 말도 많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전부 다 달라요. 또 그 단어들,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공부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지금 내 수준에서 그냥 이야기하려니까 설명하는 게 좀 짧은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나는 자부심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무아, 그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성이라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무아라고 같은 이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강의는 무아의 심리학이다. 그러니까 무아의 심리학에서는 아시다시피 먼저 강의에서도 의해서는 부처님은 괴롭다 이게야. 부정적인 인생이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쁘지만, 나쁜 것이 이거 병로 태어난 것도 스트레스가 많고 죽는 것도 스트레스고 생로병사, 병들고 늙고 그런 모든 번뇌, 괴로움, 그걸 제거하자는 것이 이제
그게 수련 그것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이제 무아 상태로 가자. 마음을 좋은 그러면 여기 자성이라는 것이 좋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성, 불자성,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성 또는 이제 공사상, 비어있는 사상, 또 불성, 불자성이란 말도 쓰거든 또. 그 다음에 불이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원래 마음의 원천은 하나다. 긍정적이고 좋은 거다. 근데 너무나 인류가 발달하는 식으로 자아의식, 특히 서양에서 자아의식이 많이 폭발돼 가지고 많이 발전돼 가지고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서양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맨날 식민지 막 쳐들어가고 막 사람 죽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가 나쁜 것도 지금 이게 자아에 너무나 폭발적인 자아의 산물이라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스모그도 마찬가지고 그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해지고, 잘났다고 하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개판을 하니까 빈부차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연관된 이기 때문에 무아란 것이 그런 것에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거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도 사회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것이 원래 유파니샤드라는 인도 종교의 교과서적인 말인데, 나만 아집, 자기만 세우고 자기만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트만이라고 생각돼요. 그 당시 인도에서 이제 아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해당되는 것이 이제 자기만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트만이라고. 그래서 아트만의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 이제 번심. 그러니까 번심이란 말도 쓰거든. 그러니까 자성, 무아, 불성, 불의, 청정. 그러니까 번심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번심은 애의 내가 이게 태어났을 때 이게 번심이라고. 번심의 내의 그 내용물은 아주 좋다고, 이게 번심이. 근데 자아가 자꾸 이게 침범한다고. 쓸데없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번심을 지키자. 그 말이 이제 부처의 생각을 이어가자. 그 소리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번심이 있으면은 자아가,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데, 좋은 의미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뭐 사기꾼이 많다든가 깡패가 많다든가, 정치하는 사람이 속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차리다든가,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옹호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못 사는 사람, 조금 상당히 기회가 없는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더구나 정신이나 정신문화나 또는 인식의 문화를 자꾸 타락시킨다고. 자꾸 나쁘게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서양같이 마약범이 많아진다든가, 도박이 많아진다든가, 하여튼 사기꾼이 많아진다든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뭐 비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생각이 얕아가지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잘했다고 해서 우쭐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은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을 진짜로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것에 이제 이 강의에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사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자아란 것은 만들어진 거다. 인간이 만들었다. 원래 있는 건 본심인데 이것은 깨끗하고 좋은 거다. 이것이 자꾸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자가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자를 잠깐이나마 무아로 만들 수 있고, 그 나중에 또 이제 강의가 또 나오겠지만 이제 몰입이라는 것이거든. 몰입과 생각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자아인데, 머리를 잘 쓰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집중하고 그러면은 노벨상도 더 많이 나오고 창조적인 것도 머리가 나오고. 자아가 꼭 나쁜 것만 아니야. 근데 그때 석가모니 시대에는 이 자아를 나쁘게 봤단 말이죠. 부정적으로 봤다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불교라는 이제 개념을 부처님이 설파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아, 자부심, 동시에 무아, 본심,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데, 여기 이제 읽어보니까 오언 개념이란 것이 있고, 오취온 그런 개념이 있고, 그런 것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내 강의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거고, 하여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또 이야기를 하고 나가야 되냐면은 연기라는 말이 있다고. 연기라는 것은 이 정신 상태가 뇌의 성질은 연기, 그러니까 생각에는 연기가 있단 말은 이게 변화를 한다 그 소리예요. 변화. 그러니까 이제 이 뇌가 또는 생각이나 또는 불심이랄지 그런 모든 것이 생각이 찰나적으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생겼다 또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멸이라고 그러잖아. 생멸.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거든. 연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뇌도 마찬가지죠. 나쁜 점, 좋은 점이 연결이 있어요. 뇌세포도 이제 신경세포, 뇌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서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에 이야기하는 거 연결된 커넥티드, 연결사회라고 그러잖아. 연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연기란 것은 연결된다는 거고, 또 변화가 무쌍하게 생멸한다는 그런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연기론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알고 계속 불교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단어이니까 연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5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제가 공부하는 대목에 좀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원래 내가 이제 미국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필립 매그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생생한데 이분이 조금 대머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에 이 사람 내 강의를 토크쇼에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 매그로 박사하고 지금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자 방송인 중에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제 그런 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뭐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로도 오르락내리락한 그분인데요. 엄청나게 이제 불우한 10대, 20대를 거친 분이에요.
그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서 성공한 것은 자아 자부심. 이걸로 이제 설명을 매꾸로 박사가 이제 한 대답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매꾸로 박사는 이제 대머리가 조금 있어요. 그런 분인데 지금 나이가 많아서 한 70대, 80대 됐을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 강의에 매꾸로 박사의 자아 탐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분이 이제 오프라 윈프리 더 쇼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엄청나게 재능도 있고 자아 자부심에 의해서 극복을 하고 대성공을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인데, 이분이 이제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어떻게 자아 자부심이 낮은 사람이 올려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그게 이제 아주 이제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독자가 엄청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토크쇼 할 때 윈프리가 나타나서 이제 그런 것을 내가 들었단 말이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또 이어서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이어 씨가 최고의 자아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이제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베스트 셀프,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자아라 그 말인데, 최고의 자아. 영어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의 자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매꾸로 박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도 윈프리 씨가 아주 어려운 10대, 20대를 거치는 이제 인생에 아주 어려운 것을 극복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베이어 씨라는 분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약 중독자는 참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은 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뭐 딴 것은 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조금 좋은 한 장의 대목이 있는데, 그게 변화를 위한 5가지 원칙. 참다고 강한 자아를 북돋아주고 만들어주는 이제 변화의 시점. 변화의 시점의 5가지 원칙. 뭐 지난 강의에서는 자아 자부심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요소를 매꾸로 박사가 이제 그 전이죠. 브랜든 박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어서 연관성이 좀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 베이어 씨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전개를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대성공을 해가지고 토크쇼도 하고, 그러니까 마약의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방향은 같죠. 자아 자부심을 높여가지고 치유를 하는 건데, 거기서 변화를 위한 5가지 원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아 자부심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대화도 하고 흐느끼고 절망감을 많이 느끼고 시련을 많이 극복하는 그 시점에 뭐가 됐든지 어떤 계기가 있을 때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야, 이 부분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경험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게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 조금 이제 호기심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일본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을 때도 서양 문명이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근대에 개화가 빨리 되고 대성공, 명치유신이 대성공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지금 현재 세계적인 모든 학자들이나 교수나 노벨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술가가 됐든지 운동 경기 선수가 됐든지 간에 호기심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거 계기가 돼 가지고 이제 발전하는 거죠. 또 정지에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분들은 자아 자부심을 헤쳐나와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한다는 것은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직하지 않으면은 자아 자부심을 깨친다는 그 탐험이나 탐구가 불가능하다는 그 원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자기가 굳은 자아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용기와 끈기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한 생명력을 자가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그래서 정지함이 하고 열린 마음, 그러니까 옹고짐스럽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나는 그것도 상관없어 하고 그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자기만 옳다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렸다고 하면은 이게 불가능하잖아. 자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자아 자부심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건데 행동의 법칙, 인생의 법칙, 자아 자부심의 원칙, 행동의 원칙. 저번에도 이야기는 행동에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 행동. 자아 자부심을 자기가 몇 점이나 되는가, 자기 자아 능력을 설정했는데 6가지 행동 법칙 요소. 여기도 이제 지난 강의도 나왔지만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죠. 인문학에서. 욕망, 가치관, 기대, 희망, 결과 모든 것이 다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에서 가치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가치관은 한 두 가지 언어로 되는 게 아닙니다.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서도 이 연결점을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치관이랄지 책임의식이랄지 전부 다 그 중요한 낱말들이 전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합사고고 그게 컴퓨터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그 핵심적인 원리가 그겁니다.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커넥팅. 그러니까 한 가지 말로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됐든지 뭐 정직하고 양심이 있든지 간에 그 낱말 그 자체로는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라는 것이 우리 동양사회에 있었나요?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머리에 와닿지를 않아요. 정의라면 애매하잖아요. 그 정의가 공정인데 공정은 또 뭐인가? 뭐 그것도 좀 상당히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신뢰 사회를 구축하자. 다 아는 소리잖아. 진단을 내리는데 처방이 없으니까 먼저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었잖아. 그리고 의욕이 있단 말이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게 소통이 된다고. 근데 너하고 똑같이 동료하고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지 발전의 계기가 없습니다. 항상 저놈이 저렇게 생각하네, 기특하네 한다든가. 그리고 창조력이라는 것은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창조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가 딱 상대방도 인정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거죠. 다름을 인정을. 다름을 틀리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식구조 중에서는 쉽게 만족하지 않은 우리나라 의식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몰라요. 내가 한국의 국민성이나 의식구조에서 나쁜 의식구조는 한국병이라고 하고 좋은 의식구조는 6개, 좋은 의식구조 6개.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내 생각으로는 만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그 의식구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으면은 이제 욕심쟁이가 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될 거고, 잘못하면. 그리고 쉽게 만족하지 않으면 맨날 비난만 하고 너무나 이제 만족을 잘하면은 엉뚱하게 말이죠. 오만스러울 수도 있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만족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족을 쉽게 하지 않는 국민 같아요, 내 생각은. 그게 상당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성취를 하려고 한다고, 우리나라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경제도 성취했으면은 머리도 성취해야 되고, 정신문화도 성취를 하면 성취할 수 있는 민족이 다 연결돼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떠받쳐져 올라가면은 딴 나쁜 것도 전부 다 그물망 같이 다 따라서 다 발전한다. 그게 이제 내 짱으로 삽시다 기본 개념이고, 자아 자부심 그 한 가지만 성공하더라도 딴 것도 전부 다 개선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과 몰입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브랜든 박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매크로 박사하고 연결되는 베이에 씨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업투데이트된 최근의 경향들을 내가 캐치업을, 내가 전문가다 아니다 맨날 자아 자부심만 공부하면은 이제 그것도 문제죠. 저는 동네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걸로 나는 뭐 저기 1차 근데 여기는 이제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흥미로워서 내가 많이 개인적으로 탐구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의 종류의 지난 강의에 시드라 모델이라고 했는데, 자아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기 안에 또 딴 안목과 딴 색안경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또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이게 머리는 굉장히 네트워킹이 많아가지고 종류가 자아에도 많아요. 사실은 자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도 종류가 많다고. 그러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면은 이상적인 자아도 있고 현실적인 자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적인 자아는 항상 이렇게 살면은 좋은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최고의 자아, 베스트 셀프, 내가 최고의 자아를 성취하겠다는 삶의 활력이, 의지력과 결심력, 결단력, 이 때문에 항상 제일 최고의 자아가 누구나 다 있는 거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이니까, 그러면 현실 자아하고 이제 이상적인 것으로, 그 명분과 이제 현실 뭐 그런 거 있죠. 명분이라는 건 항상 이상이 있고 희망이 있고 좀 높잖아. 그 목표치가.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둘이 싸운다고.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한 사람 머릿속에 두 사람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이것만 해서 두 가지.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성적이고, 서양 사람이 더 강하지. 우리나라의 감성 자아가 풍부한데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서로 조정하고 이게 중복되고 융합적인 사고와 밸런스를 잘 맞춰주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어느 것이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감성은 굉장히 결정권이 강한 그런 결정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많이 이성이 발전된다고 이 감성을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뭐 100만 년, 뭐 10만 년 걸려야지 이제 컨트롤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인간도 하나의 짐승과 같은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원히 감성은 감성대로 자기 우세한 역량을 발휘할 겁니다. 이것도 발전하겠죠. 그러면 대뇌 피질의 두께도 넓어지고 더 발전하겠죠. 이제 빠른 반응하고 신중한 것은,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 학문에 또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이렇게 많이 이제 연구를 하면은 머리꼴치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뭐 1시간이 됐든지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이런 생활의 지혜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조절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을 깨우치는데 부정적인 것도 자아 흡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죠. 또 인간의 머리는, 인체는 게으르다고 원래.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데 이제 우리가 최고급의 영장류로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극복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그러면 결국은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잖아. 그 스트레스가 이제 내과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공부를 많이 해요. 왜 그래? 스트레스에서 밝혀지는 인체의 부분이 결국은 자율신경. 당뇨에서 자율신경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당뇨병에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고, 나중에 또 이야기가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는 뭐 만성 스트레스가 있고, 또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서 호르몬 관계, 또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모든, 또 도파민이 됐든지 노아드레날린이 됐든지 엔돌핀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이 대뇌 피질, 이성과 과학과 감성을 컨트롤하고 코칭하고 이런 것에 장애가 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겸비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면 얼마든지 더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면은 그게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참되고 강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동양에서 집단 자의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한 자아가 있다고. 참된 자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주 거짓말도 하고 진실적인 사람인데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되지만은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왜곡쟁 장애는 이제 이것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걸 이제 간단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부분만큼 내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림에서 히드라 모델이라는 것은 먼저도 이야기하면 욕구하고 관계, 감성, 이성, 행동 자체도 행동을 하고 이에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서로 하고 이런 이제 집단자, 개인자 또는 이제 참되고 강한 참된 이제 이상자, 현실적이고 왜곡되고 약간 약한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자기 한 몸에 있는데 한 대뇌 속에 있는데 서로 소통을 한다고. 그게 이제 대뇌에서 일어나는 자아, 솔직하게 거짓말 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탐구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이제 정신적인 활동이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마지막으로 이 강의에서는 집단자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예를 제일 뭐 간단하게 두레막 정신, 서로 이제 품앗이 정신, 협동 정신, 서로 돕고 공동체 의식 그런 것이 집단 의식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나 강하면은 개인적인 자아를 깨우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런 양면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컨트롤, 배합시켜서 좋은 의식 구조를 만들어내야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서양에서는 너무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개인 자의식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많이 강화되니까 이제 집단 의식 자를 갈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서양 선진국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지만은 우리나라만큼은 지금 개인 자아의심이 약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개선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선진국들이 해결 못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빈부격차가 자꾸 이게 갭이 자꾸 이게 벌어져 나간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불안정한 사회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전쟁이 나고 다투고 살벌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런 것이 있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다국적 기업, 엄청나게 힘을 자랑하는 다국적 그런 기업도 있고 또 금융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좌지우지 하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개인 자아의식과 집단 자아의식을 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명사상과 도덕 질서, 뭐 상강 오름 그런 것도 좋은 점은 발전시켜야죠. 그리고 나쁜 것은 쳐내고 제거시키고. 이제 왜곡된 자아에서 이야기할 것은 왜곡된 자아라는 것은 참 자아가 아니고 왜곡되어 있다. 좀 삐뚤어졌다. 정상에서 좀 멀어져 있다. 그게 이제 자기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러면은 부끄러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체면을 차려준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나 체면 좀 세워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체면을 세워주는다면 자기가 좀 약한 부분을 커버해서 좀 보호를 해주고 자기를 좀 띄워주라고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게 이제 왜곡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 합니다. 이게 밖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체면 좀 차려주라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왜곡된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곡된 자아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동,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반동 형성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자기의 내부 약점과 열등감을 느껴서 허세를 부린다든가 과시를 한다든가 체면을 차려준다든가 가면을 쓴다든가 탈쓰기 허영을 부린다든가 거짓으로 위장한다든가 가정의 불행을 감추고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행복하다고 유긴다든가 그런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일시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2차적으로 왜곡된 자아 방어 기전인데요. 그 외에 이제 투시를 해서 책임을 전가하든가 남 탓, 조상 탓, 뭐 사회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억압을 한다든가 승화를 시킨다든가 뭐 동일시한다든가 합리적인 그런 것을 한다든가 보상 심리를 해준다든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병적인 반응이 좀 있을 수 있죠. 자기 반응 중에서 그런 병적인 것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관여를 할 수도 있고, 미성숙 반응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미성숙한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신경절제기로 되고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고. 성숙한 자아 방어라는 것은 이제 강한 참되고 강한 자아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화를 시켜준다든가, 자기가 당당하고 감출 게 없죠. 꿀릴 것이 없죠. 그런 사람은 자아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곡된 또는 자아 방어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월하게 스트레스도 느끼지도 않고, 스트레스에 강합니다. 자아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웬만한 스트레스는 눈도 깜박도 안 하고 말이죠. 그리고 순한 소심쟁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개했는데, 나도 많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들었는데, 티베트의 교주 다라이라마 경이, 불교 이제 다라이라마인데, 그분은 이제 우가는 이제 성질을 어떻게 하면은 감정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라이라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영국식 교육을 많이 받았죠. 영어도 잘하고 생각도 높고, 그래서 욱하고 분노와 화를 내는 것을 어떻게 급성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시키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감성 지수라고 EQ를 창안해낸 사람이 미국의 다니엘 콜만인데요. 그분이 이제 EQ란 말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했죠. 그분하고 이제 다라이라마하고 합동으로 컨퍼런스 모의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많이 한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인상이 있고요. 그래서 자아 중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는가, 그걸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인간의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중에서 잘 스트레스를 해소해가 마음이 평정되어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이런 지적인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벌어먹기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급스러운 탐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비운다든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수준 높은 정신 문화를 쌓고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종교도 그런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화시키고 승화시키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자기 자체가 자신이 이제 수련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면은 이게 동시에 이제 마음의 평정이 있어야지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쁜 세상이고 기도하는 시간만은 마음의 평정을 찾죠. 그 다음에 뭐 명상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이제 과학적인 이제 테크니크 또는 이제 이해 또는 풍만한 인격을 고양시키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여튼 이제 어려운 것들은 또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은 임상 심리학자가 개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려운 거 이런 부분에 자아 자부심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일부의 정신과 의사도 좋고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냥 내과 의사니까 또는 임상 심리학자를 찾아가셔서 상담도 하시고 아마 그런 서비스를 하는 이제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또 자기 자신이 좋은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자아 자부심 자아 점수를 알고 싶으면 자기의 자아 점수를 알고 싶으면 로젠버그라고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로젠버그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기의 자아 점수가 몇 점인가를 자신이 이제 설문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점수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 편리한 세상이 되고 인터넷 세상이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은 뭐 여러분들도 내가 단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환경이 있었고 또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추천하는데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인격이나 심성이 수준이 높고 그래서 행복과 진짜 사기로 해가서 행복과 성공을 거두지 마시고 참다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스스로 세상에 자기 기업을 완수하고 자기의 프로젝트를 매진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말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